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조금만 같이 살다가 돈을 모아서 더 넓고 좋은 집으로 분가하자는 소리를 철석같이 믿고 합가를 시작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때는 커리어도 있고 워낙 합가에 대해 말을 많이 들어서 나름 계약서 비스무리한 것도 다 있는 곳에서 작성하고 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심 섭섭해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래야 분란이 없다고 하고 설득해서 작성을 했고요. 내용은 그때 생각 없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켜진 건 하나도 없지만 요즘 여기에 합가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냥 제 개인적인 합가에 대한 경험담을 적어보려고요. 시간을 되돌린다면 저는 절대로 합가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야 겨우 자유가 되었는데 정신이고 몸이고 모두 만신창이입니다. 첫째, 혼수와 집안일. 시댁은 빌라 한 층을 다퉈서 사셨기 때문에 처음 어머니께서는 네가 쓸 가전은 어디에 놓고 하시며 같은 집이지만 살림은 엄연히 두 집이나 따로 쓰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경계가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 냉장고를 따로 썼다고 하면 냉장고 꽉 찼다고 제 냉장고를 옮기기 시작하더니 국물은 다 흘려놓고 닦지도 않고 냄새나는 것들을 가득 채우시고 야금야금 시댁 냉장고가 됐네요. 닫을 때도 내게 아니니 쾅쾅 닫으시고 음식점 스티커 같은 거 덕지덕지 옆에 붙여놓으시고 산지 2년 만에 헌 냉장고가 되어서 나올 때 다시 샀습니다. 세탁기 2년 정도 지나고 시댁 거 낡았다고 상의 한마디 없이 버리시고는 저희 걸 쓰셨고요. 걸레랑 신발도 넣고 돌리셔서 저는 모아놨다가 빨래방 가서 돌렸습니다. 집안일은 처음에 일을 하므로 저는 아침은 못 차려드린다. 저녁도 회사에서 먹고 올 거다. 주말에는 제가 차려드릴 거고 자유 화장실이나 방은 제가 몰아서 주말에 청소하겠다 했는데 처음엔 잘 지켜졌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니 아침에 아버님 국만 데워드려라 부터 시작을 해서 후반에는 거의 다 제가 차렸습니다. 청소도 처음엔 안 그러시더니 점점 방이 이게 뭐니 화장실이 이게 뭐니 하면서 한숨 쉬고 잔소리 폭풍 결국 3일에 한 번씩 청소를 했습니다. 아침밥이나 이런 건 진짜 도와드리는 거고 뭐고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손님. 저희는 큰 집이라 친척분들이 진짜 한 달에 2-3번씩 왔습니다. 직장일 하면서 일부러 늦게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런 날은 친척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랬습니다. 진짜 짜증나는 건 시어머니보다 주위 친척들이 아니 며느리도 봤는데 왜 혼자 해? 시어머니가 착하니까 며느리 시키지도 못하는구나. 이런 말들 순식간에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었죠. 또 제 친구들이나 친정은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괜시리 눈치 보여서요. 게다가 친정 가거나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한 달에 2번만 나가도 엄청나게 눈치를 주셨죠.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씩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오시면 평일에 기본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있다가 가십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집도 아니니 실은 내색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자러 들어가도 시끄럽고 계속 불러내는 통에 짜증이 났고 주말에도 친구분들 집에 오신다고 하면 몇 주 전부터 그날 약속 잡지 말라고 하세요. 목적은 수발들게 하려는 거겠지만 말은 며느리 자랑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나 며느리 이렇게 부려먹고 왕대접 받으면서 산다 라는 걸 호감으로 사고 싶으셨던 듯 해요. 셋째, 생활비. 분명히 처음에 들어갈 때 저희도 모아야 하므로 죄송하지만 기념일 빼고는 용돈 못 챙겨드린다. 저희 먹을 건 저희가 알아서 먹을 것이고 생필품도 저희가 살 테니 생활비도 못 드린다 하는 조건으로 들어간 건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시더니 점점 눈치를 주셨습니다. 우리 칫솔도 떨어졌는데 너희 것만 사왔느냐. 과일을 살 거면 많이 사지. 누구 코에 붙이느냐 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쌍땡을 만들기 쓰였습니다. 특히 우리 냉장고를 쓰시면서 점점 우리 먹으려고 사둔 것을 가져가시고 경계가 없어졌어요. 생활비 면에서도 관리비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한숨을 푹푹 쉬시고요. 우린 맞벌이라 집에 안 붙어 있습니다. 합가 전후 비교해도 2-3만 원 차이 나는 게 다이고요. 애초에 그거 다 감사하고서라도 같이 살고 싶으시냐 했을 때 너희 돈 모아야 되니 우리한테 의지해라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결국 한 달에 50만 원씩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 친척들 경조사 갈 때 꼭 봉투를 주시면서 지금 현금 찾을 시간이 없으니 여기 우리 것까지 넣어라. 오는 길에 찾아주겠다. 하셔놓고 입 싹 닫습니다.
전날 미리 돈 찾아놓으셨냐고 물어보면 내일 나가면서 찾으면 된다고 하시고는 항상 빠듯하게 준비하시거나 지갑을 놓고 왔다. 이런저런 핑계로 끝까지 우리가 내게 하십니다. 결국 처음에 계획했던 대출 없이 집 사는 돈 모으기는커녕 달성하기 힘든 계획이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붙어있는 꼴을 못 봅니다. 애를 만들어라 하시면서 밤이건 새벽이건 상관없이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십니다. 문을 잠그고 자면 왜 답답하게 문을 닫고 자냐고 젓가락으로 문에 있는 구멍에 넣어서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나중에는 그 문고리에 잠금장치, 긴 쇠 같은 거를 아예 돌려서 빼버리셨어요. 사서 껴넣으면 또 없어지고 시어머니가 빼놓은 거 100%이고요. 그리고 친구랑 비밀 얘기 통화하고 있으면 자기 욕하는 줄 알고 괜히 문 앞에 서성이시고 그게 어딨더라 뭘 찾는 척하면서 방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다섯째, 외출. 합가하고 데이트는 꿈도 못 꿉니다. 둘이 영화 3번 정도는 본 듯 하네요. 어디 갈 때는 꼭 얘기를 하고 가야 했고 여행 갈 때는 꼭 같이 가야 했습니다. 신혼이 날아간 거죠.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으려고 하면 둘이 있을 때 2인분 시키던 거 당연히 4인분을 시켜야 했습니다. 돈 모아야 해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잘 안 시켜 먹게 되더군요. 근데 시댁에서 가끔 시켜 드시는데 우린 안 먹음에도 괜히 2, 3인분 더 시켜놓고 나나 신랑 보고 나가서 받으라고 합니다. 괜히 벨이 울리면 바쁜 척 하시고 계산은 꼭 우리가 하게 하시고요. 등등 지금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네요. 물론 들어가서 산 내 잘못이 제일 크지만 나중에 분가할 때 거의 영 끊을 만큼의 싸움이 오갔을 때 시어머니가 분가시키기 싫어서 너희도 못 모으게 한 거다 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정이 진짜 확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가 이런저런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 눈칫밥을 몇 년 동안 먹게 되니 우울증에 좀 더 지나서 조울증까지 오더군요. 진짜 죽겠다 싶어서 시모가 하는 말 다 받아치고 소리 지르면서 분가를 했습니다. 처음에 대출 없이 집 사기가 목표였는데 대출 없이 집 사기는 개뿔. 돈이 둘이 사는 거에 2배 이상 들어서 처음에 모아놨던 돈에서 야금야금 쓰고 대출을 더 받게 되었네요. 남편은 힘들다는 말만 들었지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다며 이제야 분가에 적극 동참하더군요. 남편도 바보인 건 맞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용서해주게 되었습니다. 대신 시댁이랑은 영 끊는다는 각서를 받았고 전화를 차단하고 시댁은 그 뒤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솔직히 정말 내가 바보 같은 건데 천사 같은 얼굴로 합가하자고 하는 시댁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머리채 잡고 끌고 오고 싶네요. 앞으로 시댁하고는 영 끊고 살 생각입니다. 이런 제가 너무 한 건 아니죠? 댓글. 저도 결혼하면서 합가부터 시작해서 4년차, 이번에 분가합니다. 집 계약을 해놨고 이제 5개월만 참으면 됩니다. 천하의 쌍땡이 되고 드디어 나갑니다. 홀 시아버지의 신우색,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분가 축하드려요. 두 번째 사연. 일주일에 2번씩 장모님이 와서 제가 불만이랬더니 다 이러고 사는 거라며 제가 부모님이 없어서 모른다네요. 안녕하세요. 이곳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처음 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저는 와이프와 같이 살기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저의 나이 차이는 5살 차이가 나요. 제가 연하라 5살이 어리지요. 저는 초혼이며 와이프는 재혼이고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중 첫째는 18번 염색체 결손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대체로 발달장애로 본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사실을 다 알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받아들이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부모가 없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살아 계시나 행방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일하면서 공부하고 살아왔으며 모든 결정권은 저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외롭기도 했지만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살아가자가 저의 모토라 늘 열심히 해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왔죠. 서두가 길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프와 처음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처가댁에서는 우리 집으로 자주 찾아왔었습니다.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저냥 살고 있었는데 이후 빈도수가 너무 잦아지니 제 생활이었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군요. 처음에는 가끔씩만 보자고 했는데 그 이야기라 무색하게 방문이 잦았습니다. 급기야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와이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좀 자주 찾아오시는 것 같아. 자주 찾아오시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불편해. 쉬고 싶은데 개인 시간도 없고 아예 찾아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빈도수를 줄여줘. 내가 없을 때 찾아오면 미리 말 좀 해주고 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와이프도 알았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화를 내더군요. 우리가 아이들을 봐줄 수 없을 때 부탁할 수 있지 않아? 엄마가 아이들 봐주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물질적 도움도 많이 받았고 찾아온다는데 못 오게 할 수가 없지. 원래 이런 게 정상이야. 다 친정 엄마가 자주 찾아오고 들여다보고 해. 다른 집도 다 그래. 이런 식으로 말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물질적이란 금전적 도움이 아닌 생활식품 같은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일, 채소, 쌀 이런 것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없어 이게 일반적인 건가? 정상인 건가 하면서 내가 이상한 건가? 라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무색하게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면 되나 싶은 생각이 드니 앞 생각은 깔끔하게 잊혀졌습니다. 이후엔 다행히도 아랫집과 층간소음으로 많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횟수는 줄었네요.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처가댁과 거리는 걸어서 10분 안쪽입니다. 바로 어제 제가 퇴근 시간이 되었을 무렵 처남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는데 와이프랑 같이 음식 같은 걸 만들고 있더군요. 사실 집에 방범용 CCTV가 있어 가끔씩 휴대전화기로 보곤 합니다. 퇴근하면서 CCTV를 보니 아직도 있길래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때야 처남이 집에 찾아왔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더군요. 미리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 좀 짜증이 났지만 말싸움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할 때쯤 처남은 집에 가겠지 생각하며 말이죠. 근데 집에 갔더니 처남은 아직도 집에 가지 않았고 와이프는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크론병 환자라 약 때문에 삼식 꼭 챙겨 먹습니다. 제가 밥을 해서 먹어도 되지만 항상 집에 오면 밥을 차려줘서 씻고 애들 공부 봐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밥 해줘야 하는데 라고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도 짜증나서 뭐 먹느냐고 얘기를 꺼냈더니 어제 산 소고기 살치살 먹으라고 하네요. 짜증나서 화내면서 제가 굽고 하니 그때 주방에 와서 밥을 퍼주더군요. 식탁에 밥만 덩그러니 올려놓고 다시 소파에 가서 눕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바깥 소고기만 들고 방으로 들어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 다른 반찬이 없어서 너무 물리고 소고기는 기름이 없잖아요. 너무 퍽퍽해서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남하고 애들이랑 같이 먹었다던 음식들을 차려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차려주기는커녕 저렇게 해버리니 좀 어이가 없더군요. 이웃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왜 그러는 거냐, 네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면서 거실로 나가버리네요. 진짜 화가 납니다. 안 그래도 처가댁에서 찾아오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일주일에 2-3번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다 보니 이걸 어디다 얘기할 가족도 없고 이런 말에 터놓고 할 친구들도 없어서 너무 답답해 여기라도 남겨봅니다. 제가 소비자가 이런 걸 이해 못하는 것인지 이게 정말 일반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일반적이라면 저 혼자 이해하고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쓰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주절주절 늘어났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판하는 댓글도 겸허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으니 편하게 댓글들 달아주시고 조언도 부탁합니다. 아 참, 그리고 와이프는 가정주부는 아니고요. 아직 직장은 없는데 어린이집 교사하려고 공부 중에 있고 현재는 일용직 같은 배송을 일해서 수입이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여러분들의 의견에 많은 생각이 들었던 지난 날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와이프를 진짜 사랑하는지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분명 다 알고 시작한 결혼이었는데 현실은 정말 다르더군요. 그리고 현실에 부딪히고 저에게 배려 없는 와이프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배려하고 인내할 자신이 생기지 않더군요. 일부러 혼인신고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서류상으로 부부가 아니라는 점도 크게 제 마음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저희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서도 와이프는 저에게 너도 똑같은 남자다 라고 하더군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대꾸하지 않아서 본인의 모습을 되돌아보라는 말만 하고 나왔습니다. 장모님이 득달같이 계속 전화가 오셨는지 차단하고 목소리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통화할 가치가 없어 보여서요. 당분간은 좀 힘들겠지만 얼른 훌훌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조언들 감사했습니다. 댓글. 친정에 가면 안 되는 건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해 안 가네요. 남편이 그렇게 싫다는데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친정 도움받고 싶으면 애들 데리고 네가 왔다 갔다 하라고 하세요. 뭘 당연해. 얼마나 만만하면 저딴 식으로 적반하장이야? 시댁이 그랬으면 난리를 떨 거면서 처가나 님 마누라나 님 엄마 없고 좀 어리버리해 보이니까 구워 삶아 먹으려고 작정한 듯. 그래, 그동안 홀로 지내와서 빨리 가정 이루고 싶었을 것이고 정착하고 싶으니 똥오줌 구분 못하고 애 둘 딸린 나이 많은 여자한테 넘어간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좋은 사람 많고 부모 없는 게 가여워서 정말 잘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스라이팅에서 자기를 편한 쪽으로만 부려먹으려는 못돼 처먹은 것들도 많아요. 도망치세요. 님이 묶여있는 인간들은 후자 같습니다. 댓글이 와, 애 있는 여자랑 결혼 생각하면서 그 애 돌보는 건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는 걸 놀라고 갑니다. 그리고 요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나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식료품 지원도 물질적 지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 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